살 때 눈치 안 보였어? 혼잣말 하지. 아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닌데 하면서 해야지. 봐봐. 얘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조건부 확률은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사건이 더 발생해야지 발생을 안 하잖아. 그럼 그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얘기해봐. 발생을 해야 뭐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사건. 어떤 추가적인 사건이 더 발생해야지 조건부 확률이 된다 이거지.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홀수가 나왔대. 추가적인 상황이 더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후 확률에 대한 사후 일이 일어난 사건 뒤에 계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인 거다 이거지. 봐봐. 마을이 있어. 예진마을이라는 곳이 있어. 마을이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특이해. 어떤 사람이 사냐면 도끼 살인마가 있어. 도끼 살인마. 도끼 살인마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 한 뭐라고 해야 되나? 5분의 1 확률로 찍어 죽여. 이 사람은 5명 마주치잖아? 한 명은 찍는 거야, 머리를. 그래서 죽이는 거야. 5분의 1 확률. 5분의 1 확률. 또 한 명은 뭐라고 할까? 젓가락. 젓가락 어떻게 쓰니? 지읒이야? 지읒 맞지? 지읒이야? 너무 이상한데? 저 가락이야? 되잖아. 젓가락 맞잖아. 이것인가? 알고 있어. 젓가락 살인마가 있어. 이 사람은 얘는 10명 중에 1명을 죽여 젓가락으로. 알겠지? 10명 중에 1명 지나가면 1명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지? 총기 살인마도 있어. 총기 아니 살인마. 살인마밖에 없어요. 총기 살인마가 있는데 이 사람은 3명 중에 1명을 죽이는 거야. 지나가다 마주치잖아. 하나, 둘, 3명. 빵 쏘는 거지. 근데 봐봐.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이 마을에서 살해 사건이 발생될 확률은 몇이야? 말 똑바로 들어야 돼. 이 마을에서 살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몇이야? 사람은 죽이는 사람들은 얘네들밖에 없어.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다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살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아니야? 이게 살인 사건의 발생할 확률 아니야? 얘가 죽였을 수도 있고 얘가 죽였을 수도 있고 얘가 죽였을 수도 있잖아. 집합의 관점에서 얘기해볼까?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둘이 동시에 죽일 수 있어? 둘이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죽이지 않는다고 하자. 교집합 발생하지 않을 거야. 살인 사건에 한 명 발생했다고. 한 명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 몇인 거야? 얘인 거야. 얘. 살인 사건이 발생한 확률. 계산해볼까? 30분의 6 더하기 30분의 3 더하기 30분의 10. 그래서 답은 뭐야? 30분의 13, 19가 얘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야. 이게 살인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지. 다시 물어볼게.
피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몇이야? 5분의 1이야. 5분의 1 맞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이런 선들이 있어. 폴리스는 어떻게 쓰니? 폴리스 여기 있어. 사람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왜 막고 있는 줄 알아? 여기 사람이 한 명 죽어 있었거든. 여기 사람이 한 명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한 명 죽어 있을 때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러면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총기 살인마가 죽일 확률은 몇인 거야? 3분의 1이 아니다 이거지. 내 지금 말의 핀트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겠어? 다시.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몇이라고? 3분의 1이야. 3분의 1. 근데 사람이 죽었네. 이미 죽었어. 사건이 발생됐어. 그때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이 아니다라는 거지. 방금 내가 했던 말 고지고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 얘기해봐. 사람이 죽어있을 때 총기 살인마 확률이 3분의 1이 아니다. 아니야? 그럼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이요. 맞아. 3분의 1이야. 근데 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겠어? 내가 처음에 말한 말이랑 두 번째 한 말. 그냥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이 3분의 1인 거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모르는 거야. 왜? 얘가 죽였는지 얘가 죽였는지 얘가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럼 얘가 죽일 확률은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전체가 얘잖아. 전체 확률이 얘가지. 살인 사건이 발생 확률 이게 조건 확률이야. 살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얘라고. 분모 얘라고. 그러면 그 분자 써야 되잖아. 분자는 뭘 써야 돼?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가 죽였어? 총기 살인마가 죽여야지. 그러면 3분의 1을 여기다 해야지. 그럼 얘는 30분의 19고 얘는 30분의 12니까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3분의 1이야.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기 살인마가 사람을 죽일 확률은 19분의 10이야. 조건 확률의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겠어? 사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사후에 벌어진 일. 알겠죠? 보자. 확률의 곱셈 정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요. 기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 기호 1보다 빈칸도 안 났어. 왠 줄 알아? 너희들은 알아서 빈칸을 채우거든. 빈칸을 몰라도 알아서 계산을 해. 신기하게. 한번 볼래? 주삽이 있다. 주삽이 있는데 동전이 하나가 있어요. 주사위랑 동전 하나 있어. 물어볼게. 주사위는 홀수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은 앞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 분모가 몇이야? 분모 뭐야? 몇이야?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 동전되니까 분모가 몇이야? 분모 몇이야?
이거 왜 고민을 하는 거야? 12.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 던지면 12죠. 근데 봐봐. 동전은 앞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동전이 앞이면서 주사위가 3인 건 몇 개 있어? 3앞, 6앞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죠. 맞니? 맞아요. 근데 봐봐.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는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끊어서 계산해도 괜찮다 이거거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끊어서 계산하자 이거야.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동전이 앞에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두 개 그냥 곱해서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거야. 이게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확률의 곱셈정리는 뭐야? 연달아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 구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하나. 주사위 하나 있어. 동전 하나 있어.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가 빨간색 공 3개, 파란색 공 2개. 그리고 또 뭐 할까? 카드가 있어. 카드가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어. 여기서 뭐 할까? 10의 약수 해볼게. 얘기해볼게. 내가 이걸 한꺼번에 다 진행해 버릴 거야. 다 한꺼번에 진행할 건데 주사위에서는 뭐 할까? 5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 앞이 나오고 주머니에서는 파란색 공이 나오고 그리고 10의 약수 저 카드에서는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끊어서 가자고. 어떻게 끊어서 가? 요거 계산한 다음에 다 곱하자 하는 거야. 그럼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 앞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5분의 2.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10분의 1, 2, 50인가? 4 해서 다 곱하면 답이 나온다는 게 확률의 곱셈정리라고. 알겠어요? 다시 확률의 곱셈정리는 뭐라고요? 내가 어떤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혹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끊어서 계산해서 곱해도 괜찮다 이거야. 끊어서 계산하고 얘 계산한 다음에 곱해도 괜찮다 이거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걸 비슷한 거를 사실 해봤어. 뭐 해봤었냐면 제공이 포함돼. 아까 기억나? 블로그? 남자가 작성할 확률이 40%고 그거에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대충 3%라고 해볼게. 그러면 남자가 쓴 것 중에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이 결과가 뭐야? 남자가 쓰면서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요? 됐나? 한번 해볼까? 근데 얘 기호를 왜 이렇게 썼냐면 봐봐. 이 뜻이 뭐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치?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세요. 뜻이 그거잖아.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5의 배수가 일어나고 앞이 일어나는 확률 계산하세요 이 뜻이잖아.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 이 뜻이야. 곱하세요. 근데 왜 뒤에다 기호를 이걸 썼어요? 기호는 너무 의식하지 않았는데 절대 이거는 기호에 관련된 문제 안 나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얘는 봐봐. 5의 배수가 일어나는 확률이 맞아. 근데 얘는 뜻이 뭐야? 얘가 5의 배수가 나왔고 그 다음 얘가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5의 배수가 나왔을 때 앞이 나올 확률. 잘 생각해봐. 5의 배수가 여기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여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얘가 5의 배수가 나오든지 10의 배수가 나오든지 3의 배수가 나오든지 간에 얘가 앞이 나오려는데 바뀌냐 이거야. 안 바뀌잖아. 그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그냥 2분의 1이라고 한 거야. 근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 그거지. 5의 배수가 나왔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봐봐. 기호로 한번 보기에 기호로 풀어서 적으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쓰잖아. 그럼 봐봐.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돼?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다시 말하시면 기호는 너무 의식하지 말자. 중요한 건 뭐야?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혹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각 사건을 끊어서 계산한 다음에 뭐하자? 곱하자 하는 게 확률의 곱셈 경우이다. 거기다 적어보자. 시행을 2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조건 확률인지 확률의 곱셈 정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 한번 문제 보면 알 거야. 두 번째, 어떤 사건의 확률은 연달아 일어난 사건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곱해도 된다 이거야. 곱해도 된다. 곱해도 된다. 곱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문제 1번 풀어보자. 어느 음식점에서 글씨 잘 읽어보자.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그날 비가 오는 경우는 0.9, 10분의 9죠.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0.3이래. 그러니까 30%라고 한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0.6일 때 이 음식점에서 오늘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A라고 하고 오늘 하루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B라고 한대. 이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씨가 왜 글씨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 한번 볼게. A부터 한번 보자. 끊어서 가자. A부터 보자. A가 뭐래? 매출 목표액 달성할 확률이죠. 확률을 계산하래. 달성할 확률,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근데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매출 목표액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 그 가게에 뭐 200만 원, 200, 300이면 300 정해져 있을 거잖아. 그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오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산해보자. 비가 왔어. 그리고 달성을 하는 거야. 비가 왔을 때 달성하는 경우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비가 올 확률이 몇이래? 비가 올 확률이 몇이야? 0.9잖아. 10분의 9로 계산해 상관없어. 근데 비가 왔어.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오고 있는데 거기서 비가 왔을 때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몇인 거야? 0.6이래. 그럼 어떻게? 두 개를 곱하자고. 기호로 치면 이거야. 비가 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달성한 사건을 B라고 했을 때는 얘는 PA 이거 기호 그냥 의식하지는 마. 그냥 알아서 너희들은 헷갈리지 않게. 근데 이 0.6이라는 건 뭐야? 정확히 말하면 PBby A라는 거지. B가 왔을 때 달성할 확률이라는 거지. 0.6은.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69, 54가 되겠다. 0.54. 비가 왔을 때 달성할 확률은 0.54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달성할 수도 있잖아.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은 몇이야? 0.1일 거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달성할 확률은 0.3이래. 0.4. 그럼 얘는 0.03이 되겠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하면 답이겠죠.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몇이야? 0.57 되겠다. 됐니? 됐어? 모르겠어요. 뭐를 모르는데? 아니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구하려잖아. 비가 왔을 때 달성할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달성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0.9랑 0.6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써져 있잖아. 0.9 뭐래? 그날 비가 오는 경우가 0.9고 비가 오지 않으면 0.1이겠지. 잠깐만.
글씨를 내가 잘못 읽었구나. 미안해. B가 올 확률이 몇이래? 0.6이구나. 내가 잘못 봤어 그냥. B가 올 확률이 0.6이구나. B가 그리고 왔을 때 발생할 확률이 0.9구나. 0.9. 0.54. 됐어? 이제 됐어? 모르는데. 그래도 안 돼? 이게 무슨 전집 이런 건가 봐. 비가 오면 장사가 더 잘 돼. 막걸리 집인가 봐. 비가 올 확률이 몇이래? 0.6. 그래 0.6. 비가 왔어. 근데 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달성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달성할 확률은 몇이래? 거기 써져 있잖아. 비가 왔을 때 매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몇이래? 0.9요. 그러니까 매출 비가 오면서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러면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연달아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럼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은 몇이야? 0.4가 되겠지. 그리고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얘는 0.12네. 0.12.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니? 0.66? 66이네. 0.66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확률. 됐어? 아까 내가 그 살인 사건 얘기했었잖아. 살인 사건의 발생한 확률을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총기 살인마, 젓가락 살인마, 도끼 살인마 이 세 명의 확률을 다 더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더한 거야. 그 상황을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모두. 됐니? 그 다음에 B 한번 구해볼게. B는 뭐야? 오늘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늘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달성하지 못했을 때 B가 오지 않았을 확률을 말하네. B가 오지 않았을 확률. 봐봐. 얘는 뭐야?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후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사후에 벌어지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오늘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대. 이미 못해버린 거야. 못했어? 아까 기억나지? 살인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죽였니 물어보는 거야. 오늘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근데 그날은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이해 가니? 그러면 분모부터 구하자. 분모 뭐야?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 분모로 들어가야지. 이거 조건 확률이잖아. 그치? 조건 확률이잖아. 그냥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확률을 구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을 확률은 몇이게?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은 몇이야? 몇이에요?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은 몇이야?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은 몇이에요? 그치 0.34겠지. 여기 써져 있잖아.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몇이래? 0.66이래. 그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은 0.34겠지. 당연하게도 안 나오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분자에다 쓰면 안 돼. 어때야 돼?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매출 달성하지 못했고 비도 안 올 확률이 분자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0.34분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비도 안 와야 돼? 계산해보자. 비가 안 올 확률은 몇이야? 0.4. 비가 안 왔어.
B가 안 오는 확률이 0.4야. 근데 그날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몇이었어? 0.3이었잖아. 그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은 몇이야? 0.7이 되는 거야. 그럼 47에 28. 그래서 34분의 28, 17분의 14가 되겠다. 이해가니? 한번 지도 이거 천천히 해보세요. 이 안감을 물어보고 그리고 2번까지 한번 해보죠. 2번 해보세요.
풀어볼게요. 10개의 초콜릿 중 6개는 땅콩이 들어가 있고 4개는 아몬드가 들어가 있대요. 2개를 차례로 먹을 때 두 번째 먹은 초콜릿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아몬드가 들어가 있을 확률을 A라고 한대. A부터 구해보자. 두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네. 그럼 내가 첫 번째 땅콩을 먹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몬드를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땅콩을 먹고 두 번째 아몬드 먹었을 수도 있지. 아몬드. 근데 첫 번째 아몬드 먹고 그럼 첫 번째 사건이 벌어져야 첫 번째 뭔가를 먹어야 될지 두 번째 아몬드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첫 번째 아몬드 먹고 두 번째도 아몬드 먹을 수도 있지. 이거 시대 왜 이렇게 힘들지? 네. 그럼 구해보자. 첫 번째 땅콩을 먹어야 돼. 10분의 6이겠네. 10분의 6. 첫 번째 땅콩 먹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몬드 나올 확률은 몇이야? 이신아, 두 번째 아몬드 나올 확률이 몇이야? 첫 번째 땅콩 먹은 다음에. 10분의 4. 왜 10분의 4야? 너 먹은 거 토할 수 있어? 너 씹어 먹은 거 다시 토해서 다시 초콜릿 만들 거야? 먹었잖아. 윗속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첫 번째 땅콩을 먹었잖아. 땅콩들은 초콜릿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초콜릿 몇 개 남았어? 9개밖에 안 남지 않았어? 맞지? 9개 남았잖아. 9개 중에서 아몬드가 들어간 건 4개밖에 없을 거고. 그럼 얘는 몇이에요? 이거 약분 웬만하면 하지 마. 어차피 2개 더 할 거라서 약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 24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아몬드 먹을 확률은 몇이야? 10분의 4야. 10분의 4인 다음에 그다음 내 아몬드를 먹었잖아. 그럼 초콜릿은 9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9개 중에서 또 아몬드 3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계산하면 90분의 12가 된다. 그래서 2개 더하면 답은 뭐야? 90분의 36. 15분의 3, 1, 3, 3, 5, 15, 3, 6. 더 안 되나? 되네. 5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두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 5분의 2다. 그 다음 문제 또 읽어볼게. 첫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갈 확률이 B라고 할 때 A와 B, B의 값을 구해. 첫 번째 먹은 초콜릿 봐봐.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구나. B는 뭐야? 두 번째, 지금 위에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1번 문제, 2번 문제는 완전 똑같아. 두 번째 아몬드 먹었을 때 첫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에 아몬드 먹을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두 번째 아몬드 먹은 사건을 C라고 하고 첫 번째 아몬드 먹은 사건을 뭐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구해야 돼? P, D바 C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계산 어떻게? C의 확률 계산하고 위에는 뭐? C랑 D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계산해볼게.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돼? 두 번째 아몬드 먹을 확률부터 계산하자. 두 번째 아몬드 먹을 확률 계산했지. 90분의 몇이야? 36. 90분의 36. 위에 뭐? 첫 번째 아몬드 먹고 두 번째도 아몬드 먹을 확률을 위에다 쓰는 거네. 첫 번째 아몬드 먹고 두 번째 아몬드 먹을. 난이도가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거야. 90분의 1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문제도 한번 볼게. 3번 문제. 어떤 학생이 6군데 들리면 한 군데 꼴로 물건을 놓고 나가. 그래서 놓고 병에 걸렸대요. 실제로 있는 병이 알아? 놓고 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야.
옛날에 이 병이 잠깐 걸렸었거든. 그래서 우산을 항상 놓고 갔어. 학교나 뭐 어디 가잖아. 항상 우산 놓고 간다. 우산 항상 잃어버렸어. 항상. 그런 적 없어. 우산 잘 잃어버려? 아니요. 안 잃어버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 이게 너무 우산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게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도둑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그런 생각하지 않아? 이게 너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미쳤어. 이게 봐봐. 생각해보면 이게 우산 만드는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우산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산 만든 사람 먹고 사는 방법은 뭐야? 우산을 많이 팔아야 돼. 그럼 우산을 팔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우산을 사줘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산은 가격도 엄청 비싸지도 않은데 잘 고장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훔치는 거지. 직원들을 파견하는 거야. 각 학교별로, 각 학원별로 여기도 들리는 거야. 슬쩍 가가지고 여기 학생들 많네. 우산 슬쩍 한 10개 이렇게 훔쳐서 집에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비 온다. 우산 없네. 우산 사야지. 우산 사고. 이게 바로 경제라고. 어쨌든 요코노코병에 걸렸대. 이 학생이 우산을 가지고 학교 학원 PC방 순서대로 갔대. 학교 학원 PC방을 왜 가는 거야? PC방 이렇게 갔대. 근데 PC방에 순서대로 갔다 온 후 우산이 없어짐을 알았대. 우산을 PC방에 놓고 올 확률은 구해보자. 봐봐. 한번 해볼게. 우리는 어디서 우산을 PC방에 놓고 올 확률을 구해야 돼. PC방에다가. 그치? 여기 잘 들어봐. PC방에다 놓고 오려면 학교에서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되지.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1 확률로 잃어버리니까 6분의 5가 발생해야 되네. 사건. 그치? 확률이 6분의 5가 발생해야 되잖아. 안 잃어버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학원 갔어. 6분의 5야. 학원에서도 안 잃어버려야 돼. 그리고 PC방에서 잃어버려야 돼. 6분의 1이 발생해야 돼.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곱해.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얘기해봐. 곱하면 무슨 확률이 나와? 곱하면 무슨 확률이 나오냐고. 이거 곱하면 무슨 확률이 나오는 거야? 무슨 확률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떤 확률이냐고 얘기해봐. 이게 어떤 확률이야? 응? PC방에서 맞아.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PC방에서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이야. 맞아? 맞아 예진아? 맞아. 안 잃어버리고 PC방에서 잃어버려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36분의 29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왜? 봐봐. 얘가 그냥 PC방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36분의 25인 거고 좀 상황이 다르잖아. 우산이 없어져 버렸대. 그치? 이미 우산은 없어져 버린 거야.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우산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에 PC방에 놓고 올 확률을 구하래. 야 그러면 내가 우산을 잃어버리는 건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얘는 PC방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이 됐다. 왜? 야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잃어버려. 이미 잃어버렸는데. 그치? 그럼 학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몇이야?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네. 그럼 얘는 6분의 1, 얘는 36분의 5. 얘는 216분의 25구나. 216분의. 그럼 얘는 몇이야? 216분의 6이고. 맞지?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6분의 1. 216분의 36이죠? 얘는 216분의 몇이야? 6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30.
그러면 내가 분모가 뭐야? 우산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216분의 20 더하기 216분의 36 더하기 216분의 25 분의 뭐 PC방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216분의 25가 되겠다. 그래서 216 다 곱해주면 51에다가 25 더하니까 몇이냐? 76분의 2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얘들아 글씨 하나 토시 하나 읽으면 진짜 잘 읽어야 돼. 거기 문제 한 번만 다시 볼게. 문제 보면 우산이 없어짐을 알았다라는 문장이 없잖아. 그 문장 하나가 없으면 답은 뭐야? 그냥 216분의 25가 답이야. 근데 우산이 없어짐을 알았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거기 코멘트에다 적어볼게. 우산이 없어짐을 알았다는 문장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돼? 단순 확률 문제가 돼버린다. 단순 확률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 확률로 푼 거야. 우산이 없어짐을 알았다는 문장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알겠죠? 요거 정리해보고